김어준 총수가 왜 도대체 일본에게 이렇게까지 굴욕적인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느냐, 일본의 간첩이, 이런 얘기를 매일매일 합니다. 제가 2달 전 3월 21일에 3달 정도 됐네요, 방송을 한 게. 이때가 윤석열이 일본에 방문하던 때입니다. 제가 이때 내용을 보고 이건 대통령실에 일본 간첩이 있다, 확실한 증거다라고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은요, 윤석열을 부르면서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외교에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트럼프가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내놓은 음식에 독도새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이 막 며칠 동안 항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내놓는 음식 하나하나 모든 것에 의미가 다 부여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이고, 그걸 생각하면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윤석열을 대접했는지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처음에 윤석열이 방문을 하는데 국빈, 공빈 뭐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맨 마지막 단계 실무 방문 빈객, 실무 방문 자격으로 윤석열을 맞이를 합니다. 제일 낮은 단계로 불렀어요. 이건 한국을 아래로 깔고 들어가겠다라는 의중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 음식 대접을 하는데 처음에 스키야끼를 먹입니다. 스키야끼는 일본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기 전에, 개항을 하기 전에 일본 애들이 워낙 작잖아요. 얘네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항을 하고 나서 양놈들이 막 들어오는데 키가 막 너무 큰 거예요. 거인들이 막 와. 도대체 쟤네들은 뭘 먹길래 저렇게 커? 고기를 먹는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인들이 일본인들에게 고기를 먹여라. 그런데 고기를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안 먹다 보니까 이 고기의 특유의 향 때문에 비리다고 먹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 가지 요리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키야끼입니다. 샤브샤브처럼 먹거나 익혀서 먹거나 노른자에 찍어서 먹거나 막 이런 식으로 고기를 먹도록 만든 요리 중에 하나가 스키야끼예요. 자, 근대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근대화를 상징하는 걸 대접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니들은 우리가 스키야끼 먹을 때 미개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음식은 뭘 먹였냐? 돈가스를 먹였습니다. 돈까츠, 일본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고기를 그냥 먹질 못해. 그래서 빵가루를 입혀가지고 튀겨버렸어요. 그리고 소스에 찍어서 먹는 것. 이것도 일본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가스 먹을 때 니들은 미개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런 거예요. 음식에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무엇을 준비했냐? 게이오 대학교에서 윤석열이 연설을 하도록 합니다. 이거 스케줄까지 일본이 잡아줍니다.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 자, 그런데 게이오 대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일본이 윤석열이 연설하는 장소를 왜 게이오 대학으로 잡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게이오 대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마넨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만든 게이오 대학인데, 후쿠자와 유키치는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 타라론입니다. 타라 입구 들어보셨죠? 일본은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유럽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아시아인이 아니다, 이걸 주장했었던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일본 우익의 뿌리는 타라론이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 일본 극우들의 사상적인 배경이 되었던, 근거가 되었던 이 타라론을 주장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게이오 대학을 설립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극우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 후쿠자와 유키치가 극우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대학이 게이오 대학이에요. 후쿠자와 유키치의 수제자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게이오 대학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일본에서 윤석열을 불러서 어떤 식으로 대접을 하고 어디서 연설하는 데까지 어떤 이유로 이 스케줄을 잡았는지 다 보이시잖아요. 일본은 이 스케줄에 전부 다 한국을 아래로 놓고 자신들의 식민 지배가 정당했었다는 그 내용을 깔아 놓았다는 겁니다. 자, 후쿠자 유키치가 또 무엇을 했냐? 조선 침략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김옥균 아시죠? 갑신정변 했었던?
이 양반을 일본으로 불러들여서 극진히 대접하고 가르치고 이걸 합니다. 그리고는 갑신정변을 도와주죠. 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운 게이오 대학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설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일본이 윤석열을 불러다 놓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였는데, 여기까지는 일본의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설문에서 또 큰 사고가 하나 납니다. 오카쿠라 덴신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어요. 뭐냐면 용기는 생명의 열쇠다, 이런 말을 인용했는데 이게 누구의 말이냐 봤더니 오카쿠라 덴신이라는 사람이더라. 오카쿠라 덴신이 누구냐면요,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했었던 사람이에요. 후쿠자마 유키치보다 훨씬 옛날 사람인데요. 이 대동아 공영권, 식민 지배, 침략을 정당화하는 사상적 기반이 됐었던 사람, 오카쿠라 덴신입니다. 자, 오카쿠라 덴신의 말을 대통령이 인용을 했어. 여기에서 제가 이건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는 뜻이구나. 게이오 대학에 연설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일본의 스케줄이었습니다. 일본이 윤석열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용해 먹을지에 대한 그 속내를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연설문은요, 우리나라에서 준비한 겁니다. 연설문은 대통령실에서 준비한 건데 여기에 오카쿠라 덴신이 한 말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맨 밑바닥 실무 방문으로 시작한 일본의 이 스토리, 음식을, 근대화를 상징하는 음식들을 먹이고 한국은 식민지 될 만했다라는 것에 뒷받침이 될 만한 것들을 하고 게이오 대학에서 연설까지 시키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 연설물 안에, 우리나라가 준비한 윤석열의 연설물 안에 오카쿠라 덴신이라는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했었던, 정한론을 주장했었던 사람의 말을 굳이 인용한 겁니다.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말이 오카쿠라 덴신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아니에요. 억지로 이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 연설문에 오카쿠라 덴신의 말이 인용됨으로써 처음에 입국하면서부터 윤석열의 스케줄, 모든 것이 한국은 일본에게 식민지 당할 만했다, 그것은 정당했다, 이 이야기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설문을 쓴 놈, 이놈은 확실히 일본의 간첩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증거다. 제가 3개월 전에 이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 연설문을 썼을 리 만무하잖아요. 있어요. 대통령실에 일본 간첩이 있습니다. 오카쿠라 덴신의 말을 인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말은 오카쿠라 덴신의 말 중에 유명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찾아서 집어넣은 거예요. 일본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마침표를 찍어주기 위해서 억지로 연설문에 오카쿠라 덴신의 말을 집어넣었다는 것. 자, 우리나라가 일본의 간첩의 활약으로 중국과 대판 싸우고 있는 이 상황, 일본에게는 다 퍼주고 중국하고는 싸워주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아모레 박살이 났습니다. 리오프닝 되면 그래도 뜰 것이다? 아니, 반짝 올라가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느냐? 시세이도가 채우고 있습니다. 시세이도가 내려가다가 올라갑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빠진 자리 시세이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코스피 빠지고 횡보하는 동안에 니케이 지수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다 퍼주고 중국과 싸우고 이러는 동안에 중국하고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 빈자리를 일본이 갖다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간첩이 있다는 겁니다.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권 바뀌면 대통령실에 있었던 의심 가는 인간들 전부 다 사돈의 팔촌까지 계좌 추적 다 해봐야 돼요. 일본 돈을 받은 놈이 있으면 간첩으로 처벌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제가 일본 간첩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 이건 명확한 것 아닙니까?